자,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네, 지금 그 현대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지금 막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리프트 시승하기 전에 이거 왠지 이거 산타페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승차감이 제가 지난번에 산타페에서 제일 좀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승차감 부분이었는데, 투싼은 승차감이 확실히 좋네요. 산타페처럼 그렇게 막 날카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요. 네, 투싼은 2015년에 3세대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현대로서는 준중형 SUV가 이제 산타페 아래로 투싼이 출시된 다음에 그게 투싼 IX로 바뀌었다가 이제 3세대 투싼이 출시가 됐고,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근데 투싼이 사실 이제 글로벌에서는 산타페도 글로벌에서는 원래 이제 소형 컴팩트로 출시가 됐었던 모델인데 차츰차츰 많이 커지게 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투싼도 사실 좀 작게 시작을 했었죠. 그랬는데 3세대가 되면서 휠베이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차체가 많이 커지면서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투싼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를 이끌어낸 그런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베스트셀링 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됐는데, 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뭐 디자인이 앞부분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현대차가 자랑하고 있는 첨단 안전장비들이 대거 적용됐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제 어느 정도 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 투싼 자체가 그 산타페보다는 분명히 작긴 하지만,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뭐 사이즈나 공간 면에서 크게 아쉽지는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뭐 계속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가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한 차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가을에 이제 유럽에 한 열흘 이상 여행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렌터카로 받은 게 마침 투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싼을 타고 한 열흘 정도 유럽을 다녔었는데 정말 편하고 좋았었거든요.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공간 자체가 장거리 여행을 다니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투싼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번에는 다양한 첨단 기능들까지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엔진은 2.0 디젤입니다. 기존의 186마력 그 2.0 디젤 그대로 똑같고요. 그런데 변속기가 자동 8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륜구동형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상품성 개선이 됐을 거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단 변속기는 이미 이제 뭐 소렌토, 그다음에 산타페, 그리고 현대 소나타 K5 이런 차들에 이미 적용이 돼 가지고 나름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8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사실 좀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다이나믹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레브 매칭 기능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오, 빠르다. 지금 이 소리는 뭐야? 지금 4단에서 3단으로 내리면 좀 반응이 살짝 굼뜨긴 하군요.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으로 가다가 기어를 3단으로 내릴 때 어떨 때는 또 바로 움직이는군요. 2단으로는 안 내려가고 4단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약간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를 내리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기어를 회전수를 방 올려가지고 회전수 매칭을 잘 해주네요. 이 정도면 이 차가 특히나 이제 디젤 엔진이고 또 SUV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다듬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자동 8단 변속기 중에서 회전수 매칭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소나타 2.0 터보였었죠. 그랬는데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엔진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진 않는데 그래도 크게 딜레이 없이 또 회전수도 적절하게 잘 높여주고 있어서 현대가 이거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산타페 소렌토급에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투싼급에는 아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그 점이 상대적으로 윗급인 산타페에 비해서 빠지는 사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이즈는 당연히 작죠. 사이즈가 당연히 작고, 그런데 2.0 엔진에 8단 변속기가 적용된 점이라든가 또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 사양상에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풍 시트도 좀 켜놓고, 통풍 시트도 최상위 트림의 기본은 운전석까지만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반자석까지 통풍 시트를 적용하려면 최상위 트림에서 또 옵션을 선택해야만 동반자석까지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워트레인이 2.0 디젤은 기존이랑 같은 엔진의 변속기가 8돈 변속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1.6 터보 가솔린과 7단 DCT 그대로 유지가 됐고, 기존의 1.7 디젤과 7단 DCT의 조합이 있었었죠. 그랬는데 그 1.7 디젤이 없어지고, 지난번에 그 스포티지 때 보셨겠지만 스마트 스트림 디젤이라고 해서 1.6 디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 디젤이 1.6 디젤로 교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1.7 디젤에 비해서 출력 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이제 연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1.6 디젤이 사실 궁금하니까 바뀐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시승차가 1.6 디젤이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1.6 디젤은 아무래도 이제 좀 2.0보다는 하위 트림이다 보니까 오늘은 상위 트림인 2.0 디젤의 8단 변속기, 이렇게 이제 시승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2.0 디젤이 제일 비싸고요. 모든 옵션들까지 다 직접 비교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트림명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모던 트림이 있거든요. 모던 트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2.0 디젤이 1.6 디젤보다 5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출력 차이가 꽤 나니까, 물론 이제 1.6 디젤은 DCT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출력 차이가 꽤 나니까, 그렇게 따지면 만약 디젤을 고른다면 2.0 디젤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우선 지금 느낌으로선. 그래서 이제 트림 기준으로, 트림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디젤이랑 1.6 디젤이랑 5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리고 1.6 디젤하고 1.6 가솔린 터보는 같은 모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양 비교는 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양에서 뭐 가솔린은 또 더 좋은 사양이 들어있어서 가격 차이가 좀 덜 나든가 아니면 더 나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트림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 디젤과 1.6 가솔린 터보가 150만 원. 그렇게 되면 이제 2.0 디젤하고 1.6 가솔린 터보하고는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이건 2.0, 이건 1.6 터보니까 근데 그 정도면 사실 적절한 정도의 가격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2.0을 조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주행거리가 현재까지 한 470km 정도 달린, 아직 뭐 길들이기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엔진 사운드가 좀 특이하네요. 붕 하는 느낌이 이게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 놨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엔진 사운드가 아마 거의 녹음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진짜 이상하네요. 뭔가 그
엔진음이라고 할 수 있는 특유의 피크는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런 느낌만 남아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사운드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사운드 피크가 좀 남아있긴 있군요. 근데 어쨌거나 엔진 사운드가 좀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힘은 3단에서 100km까지 커버를 하는데, 힘은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레버 매칭은 좀 반응이 빠르긴 하네요. 3단에서 95km까지를 커버하네요. 기어비가 8단으로 나누다 보니까 초반에 기어비를 굉장히 좀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고회전을 많이 쓰면서 그 초반 가속력을 조금 높일 수 있긴 한데, 기회가 되면 좀 급가속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힘은 뭐 상당히 넉넉한 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투싼 IX 시절에, 그죠? 투싼 IX가 페이스리프트 되고 난 뒤에 2.0 디젤일 때, 그때 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힘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랬었는데 이게 3세대 투싼으로 바뀌면서 덩치가 많이 커져 버려 가지고 투싼 IX 때 그 좀 나름 펀치력이 있었던 그 느낌은 좀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싼 IX 2세대 페이스리프트한 2세대의 2.0 디젤 186마력 엔진, 그거는 상당히 펀치력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좀 재미있는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큰 투싼에서는 186마력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은 여유가 있다, 이 정도면 잘 나가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수 매칭은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좋네요. 지금 하체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참.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그 엔진 사운드도 조금 더 카랑카랑한 느낌이 조금 살아오긴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디젤 엔진 사운드를 좀 살리면서, 최근에 현대차도 디젤 엔진 사운드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 사운드를 그대로 좀 살렸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좀 약간 인위적으로 피크들을 좀 많이 깎아버린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하여튼 좀 이상해요. 지금 느낌 자체가 많이 시끄럽지 않은 점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느낌 자체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토크감이 더 많이 살아있군요. 잘 나가네요. 레버 매칭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서스펜션까지 바뀌는 건 아니어서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그냥 일반 노멀 컴포트 모드나 승차감과 그 급차선 변경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그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좀 휠 베이스가 좀 작은 티가 나긴 나네요. 산타페가 2765고 이 차가 2670이니까 휠 베이스가 거의 10cm 가까이 차이가 나죠. 10cm 차이가 나면, 그러면 운동 그 주행 감각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도 차체가 약간 작은 데서 오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이게 산타페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뒤에서도 엑셀을 밟으니까 쭉 밀어주는, 반응이 괜찮군요. 이게 진짜 힘이 좀 여유가 있긴 있네요. 느낌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분위기지? 아까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글쎄 익숙해졌나? 지금은 약간 이제 시골길 같은 좁은 길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노면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요, 이 차가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를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히 좀
좋네요, 이게. 되게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힘은 뭐 넉넉하고, 그리고 승차감도 약간은 좀 부드럽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막 편하게 타기에 무난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딩을 좀 제대로 달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차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 2단에서 밀어붙이면 확실하게 좀 밀어붙이는 맛이 나네요. 1단에서 30, 2단에서 60. 그렇군요. 30km씩 지금 기어비를 쪼개놨네요. 이번에 현대에서 밸런스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스티어링의 응답성과 또 직결감,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정도로 밸런스는 잘 맞춰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유명산에서 타면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힘도 뭐 저단 쪽에서는 힘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주로 2단, 3단을 활용하면서 2단, 3단, 4단까지 활용하면서 타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산길에서 타니까 나름 은근히 재밌는데요. 확실히 그 D에서는 좀 인터벌이 살짝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고, 스포츠 모드로 가면 산길에서도 그냥 D에 두더라도 비교적 즉각 움직여 주니까 나름 재미있게 탈 수 있군요. 네, 말복이 지나면서 어제는 정말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낮에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지금 외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디자인이 이 색깔을 볼까요? 여기 파란색이 있으니까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 본넷이랑 팬더 뒤쪽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범퍼, 그러니까 여기 헤드램프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죠. 본넷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 안쪽, 그리고 범퍼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적용이 돼 가지고 그릴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예리해졌죠. 여기도 각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가운데 이 크롬으로 된 부분이 좀 볼드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릴이 바뀐 부분이 시선을 제일 많이 끌고요. 헤드램프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사양은 풀 LED 헤드램프인데, 보시면 여기 윗줄에 두 줄로 나눠 가지고 윗줄에 LED가 빵빵빵빵빵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의 이 라인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 라인만 살려 가지고 헤드램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존의 라인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속에만 LED가 일렬로 박혀져 있고, 여기 이제 주간 주행등이 여기랑 밑에 있는 요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약간 디귿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도 나름 세련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LED가 좀 약간 LED 라이트의 특성을 잘 반영한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점이 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뒷모습도 보시면 저쪽 가서 이거 김한영 편집장이 타는 차구나. 예뻐, 역시. 네, 뒷모습에서도 이제 리어 램프가 예전엔 여기 약간 이렇게 좀 더 날렵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둥근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약간 그 뾰족했던 느낌이 사실은 더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살짝 바뀌었고, 여기도 좀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범퍼 쪽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하고 이 패널은 다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도 살짝 바꿔가지고 딱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디자인이 바뀌었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휠 베이스랑 거의 다 똑같아요. 휠 베이스랑 전폭과 전고가 다 똑같고, 길이만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길이만 5mm가 늘어났는데, 그건 뭐 디자인상의 변화일 뿐이고 의미 있는 사이즈 변화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투싼에서 봤던 부분이랑 사실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는 이 바닥이 좀 낮아요.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차는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공간도 상당히 반듯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길이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2열 공간의 길이가 조금 더 윗것보다는 짧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게 지금 확보가 잘 되어 있네요. 네, 뒤에서는 폴딩 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현대차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이런 거 아니죠. 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차를 잠가 놓고 멀리 떠났다가 가까이 와서 3초만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외관도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라지에이트 그릴이랑 헤드램프가 바뀌다 보니까 나름 약간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실루엣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아니어서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려운데 오히려 실내가 좀 더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레이어가 3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산타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번에 실내가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인조 가죽 느낌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위아래 플라스틱은 그래도 조금 싼 티가 나네요. 여기는 진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해놨는데 그 외에는 뭐 이쪽에라든가 여기라든가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사륜구동인데 기존에는 그냥 이제 4WD 시스템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H-트랙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4WD 락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앞뒤 구동력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락 버튼이 있고 그리고 HDC도 있다고 그랬는데 내리막에서 정속 주행해 줄 수 있는 HDC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다지 뭐 완전 예쁘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그냥 좀 무난하고 고급스럽지도 않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고 사실 기능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죠. 이쪽에서 이제 모드들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트립 컴퓨터들을 조작할 수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차간거리 유지, 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키면 되고요. 이쪽에는 오디오를 조절하고 기능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고 가죽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탄탄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뭐 예쁘다든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디오는 옵션으로 JB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프리미엄 내비게이션이랑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JBL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를 지금 타고 있고요. 기존의 4WD 시스템에서 그 H-트랙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물어봐도 H-트랙이 기존 사륜구동과 뭐가 다르냐, 기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씩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기본 적용되는 구동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코 모드가 되면 거의 앞바퀴 굴림 위주로 뒷바퀴로는 거의 조금의 구동력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뒷바퀴로 구동력이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거의 뭐 정확하게 수치는 아닌데 그래픽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7: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뒤쪽에 구동력을 좀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구동력 배분을 설정을 조금씩 바꿔줬다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프로그램인데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즉각적인 응답성 면에서 당연히 스포츠 모드는 뒤쪽에서도 같이 밀어주면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냥 근본적인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 이렇게 9번 각도에서도 앞차를 인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설정과 지금 현재 얘가 작동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계기판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때는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싼이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을 대폭적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하이빔 어시스트 또는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핸들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적용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도 상당히 많이 좋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상당히 길게 유지를 해주는데 지금 이 차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네요. 20초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지금 현재 우코너인데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을 하고 있네요. 딱 그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는 지금 기본형이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상위 옵션을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이 그레이드 자체가 완전 상위급 트림이 아니고 준중형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차선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 주거나 차선을 중앙을 잘 유지해 주는 고기능은 지금 빠진 상태로 적용이 된 것 같고, 그저께 신승했던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선 유지해 주는 실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차선을 계속 유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상으로 얘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는 얘기인데, 그 차는 아마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K9급 K9이 가장 긴 시간 동안 핸들을 잡지 않아도 유지를 해주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가장 뛰어난데, 지금 이 차들은 그렇게까지 뛰어난 그 완전 상위로 업그레이드된 그 기능까지는 적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도 이제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생성이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화, 내비게이션, 또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같이 안드로이드 폰과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얀 모래 위에 우리들을 꼭 마치 눈이 덮인 풍경 같아. 지금 현재 저음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음만 좀 많이 올려놓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내겐 정해지지 않은 이 세상.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널 잊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네, 지금 오디오가 JBL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지금 USB로 연결된 오디오를 재생을 해 봤고요. 사운드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형보다는 확실히 좀 낮고, 그리고 JBL도 디폴트로 들어있는 음색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업에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베이스를 조금 올린다든가 트랩을 올린다든가 조금 조정을 하시면 그래도 또 나름 본인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JBL을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음성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음성으로도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주행 중에 이제 활용하기에는 뭐 상당히 좋은,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세대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 코스도 좀 짧고 또 뭐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행 환경도 그렇게 또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는 없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이 변화된 부분에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나름 조금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 페이스리프트 전 같은 경우에는 2.0에는 6단 변속기고 1.7 디젤은 7단 DCT가 적용되면서 힘은 실제로 2.0 디젤 엔진이 더 세지만 실제로 막상 타보면 그 1.7 디젤과 DCT가 좀 더 경쾌한 느낌, 힘에서가 아니라 감각적인 면에서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7 디젤이 1.6으로 바뀌었으니까 힘도 좀 더 낮아졌고, 그리고 또 2.0 디젤은 8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또 나름 어떤 응답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0 디젤이 좀 더 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뭐 가격도 고려하고 연비도 고려한다면 1.6 디젤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물론 있긴 하겠죠. 그거는 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반면에 오히려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DCT의 조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디젤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가솔린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주일 만에 계약이 3,500대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트림이 좀 더 많이 선택이 됐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2.0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에 사륜 구동이 적용된 H트랙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뭐 H트랙도 좀 더 그 터프한 곳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고, 다음에 또 저희가 차를 받아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의 투싼 자체가 사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특별히 더 많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2.0 디젤의 상품성이 좋아지게 8단 변속기가 적용된 거,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바뀐 부분,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최신 스타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 부분도 많은 환영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그 뭐 트림별로 옵션이라든가 또는 가격도 지난 세대와 가격까지 다 고려했을 때 뭐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지금 좀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많이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이 휴가 갔어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